네, 여러분, 그러면 블라인드 면접의 이해 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AI 면접의 개념, 그리고 AI 면접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I 면접을 제가 왜 강조하게 됐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부사관을 채용하는 채용 공고문을 한번 찾아봤더니 채용 공고문상에 어떻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여기 빨간색 블럭이 보이시죠, 여러분? 뭐라고 써 있냐면 AI 면접 결과를 면접 평가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는 거는 100% AI 점수가 면접 점수 40점 중에 뭐 10점이다, 20점이다를 차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AI 면접에서 나왔던 지표들이 여기에서 뭐 사실은 이 AI 면접이요, 어떤 회사의 시스템을 쓰냐에 따라서 그 채점표의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AI 면접은 딱 이렇습니다 라고는 얘기를 못 드려요. 그런데 AI 면접은 그 사람의 인성검사의 점수와 굉장히 유사하게 지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대부분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량들을 보면 이 사람이 면접에서 본인이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다고 하지만 AI 면접에서 이 사람 지원자가 말했던 단어들을 분석해 봤더니 책임감에 대한 것들은 조금 평균 대비 높은데 낮은데, 성실함에 대한 것들은 조금 평균 대비, 그러니까 지원자 평균 대비 높은데 낮은데, 이렇게 점수가 나오거든요. 일반적인 AI 면접은. 그래서 이걸 참고로 쓸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우리도 좀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이것들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좀 연습을 해봐야 돼서 AI 면접의 전체 흐름을 같이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육군 모집의 이 사이트를 가봤더니 여기 맨 위에 상위 툴바에 다운로드 보면 육군 인공지능 AI 면접에 대한 소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면접 소개에 면접 응시 가이드가 좀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실제로 어떤 식으로 메뉴를 눌러서 하면 됩니다. 실제 면접 볼 때. 그런 가이드기는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활용하시는 AI 면접을 저는 접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제가 군에 맞춰서 AI 면접을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AI 면접과 군이 막 별도로 엄청나게 막 자체 제작하지 않으셨다면 일반적인 면접의 툴을 그대로 활용하실 거라고 생각하기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AI의 프로세스, 여기서 우리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점을 잘 좀 주의하면 되는지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AI 면접이 왜 등장하게 됐느냐? 그 이유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공정성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블라인드 채용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사람이 평가하다 보니까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들어오다 보면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닌데 그런 것들이 편견이 돼서 작용을 해서 불필요하게 불합리한 차별적 요소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공공기관은 채용 비리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물론 사기업들도 많을 수 있는데 공공기관은 투명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더 뉴스 미디어에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람이 평가하는 것의 한계는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정성 때문에 사실은 AI 면접이 더 많이 시도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 평가라는 의미에서도 중요합니다. 이건 공정성하고 약간 틀린데요. 이럴 수 있는 거죠. 여태까지는 사람들, 면접관이 점수를 냈습니다. 그래서 잘 뽑아왔어요. 하지만 이런 채용 단계에서의 지표들이 객관화되진 않은 거죠. 편견과 약간 비슷하게 주관적이고, 그렇게 해서 부사관으로 채용이 됐는데 이 심사회에서 채용한 부사관들이 정말 임관에서 근무를 진짜 고성과로 잘하냐. 다시 말하면 채용 과정에서 1등 했던 지원자가 부사관으로 임관해서 업무 성과도 진짜 1등을 내느냐.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가 없으면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다 보면 데이터 쌓을 수 없잖아요. 근데 AI로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보였던 어떤 중요한 강점들이 다 있거든요. 그 강점들이 나중에 부사관이 돼서 평가를 할 때
정말로 인사 고과를 할 때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빅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AI 면접은 많은 기업체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제도 도입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아마도 비슷한 맥락에서 군 조직도 AI 면접을 도입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단 준비는 해야 되겠죠. 그죠? AI 면접의 몇 가지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인 AI 면접은 지원자 얼굴에 68개 포인트의 이 카메라를 쏩니다. 여러분이 그 레이저로 막 받는 게 보이진 않아요. 말이 68개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의 표정과 근육이 움직이는 포인트에서 딱 저렇게 지금 제가 카메라를 정확하게 보고 있거든요. 카메라를 보면 저 카메라에서 저에게 얼굴 표정과 근육 움직이는 68개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포착해요. 그 후에는 어떻게 하냐? 혈류량, 심박수 등이 같이 분석이 돼요. 왜 우리 스마트워치 차면 막 달리기 하고 할 때마다 다 데이터 나오잖아요. 똑같은 형태로 이게 분석이 돼요. 또 음성, 높낮이, 떨림, 속도, 내가 자주 쓰는 단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평가자가 평가라면 이 사람이 사실 전 사실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이 평가할 때는 듣기는 듣고 자주는 쓴다 하지만 그게 데이터화 안 돼요. 그런데 AI 면접들은 그걸 데이터화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 단어를 더 많이 쓰는지 긍정적 단어를 더 많이 쓰는지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죠? 또 뇌신경과학과 생물학의 바탕을 두고 탐색 질문도 하고 상황 질문도 하고 인성검사도 하고 인성검사를 한 다음에 조금 인성검사 데이터가 이상해요. 그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1면접장에 가서 개별 면접 보시고 2면접장에 가서 발표 토론 면접 보시고 3면접장에 가서 인성검사 갖고 심층 면접 본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 AI 면접에서도 맨 마지막에는 심층 면접을 봐요. 이게 두 번째 단계에서 봤던 인성검사에서 조금 이상한 그러니까 답변이 왔다리 갔다리 한 게 있으면 그게 맨 마지막에는 심층 면접에서 또 질문으로 간다고요.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 면접은 면접 간의 감정, 주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들어가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어진 데이터만을 바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지원자의 잠재 능력, 정말 이 사람의 인성, 내적 가치 이런 것들은 AI가 사실 평가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건 되게 중요해요. AI 면접을 우리가 많은 기업들이 세팅을 할 때 이 AI라는 게 딥러닝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머신을 AI라는 컴퓨터를 학습을 시키는 거야. 딥러닝이 학습시키는 거죠. 자, 학습을 시키려면 내가 컴퓨터를 학습시키려면 기초 자료가 있어야 되죠. 교재가 있어야지 학습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 컴퓨터를 딥러닝 시키는 교재가 바로 인간 평가자, 다시 말하면 인간 면접관들이 사람들을 보면서 평가했던 그 수많은 기록들, 수많은 게 100개, 200개가 아니라요. 10,000건, 20,000건의 데이터들이 하나의 빅데이터로 들어가요. 그 빅데이터로 들어간 걸 다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인간 평가자로 실제로 자소서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도 했었냐면 똑같은 100개의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지원자, 100명의 지원자가 각 항목별로 쓴 거예요. 그걸 저도 평가하고 AI도 평가해요. 자소서 얘기입니다만. 똑같이 평가하게 되면 이미 딥러닝을 한 AI가 진짜 인간 평가자하고 얼마만큼 일치율을 보이는지 저는 그런 것도 한번 해봤었어요. 프로젝트에 들어가 봤었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면접도 기존의 인간들이 평가했던 수많은 케이스에 대한 평가 점수를 이 컴퓨터가 다 학습하고 거기에 생물학적인 지표들을 넣어서 적합성을 연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평가에 AI는 사용하는 단어의 빈도, 발음, 음색, 표정, 각종 바이오 데이터를 여기다 다 집어넣어서 섞어서 이 사람은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합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되셨죠? 자, 그러면 AI 면접의 프로세스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AI 프로세스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군에서 실제 사용하시는 AI를 저는 접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똑같이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일반적인 AI 면접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총 6개의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첫 번째,
기본 질문에서는 뭐가 나오냐? 여러분 지난 시간 배우셨던 1분 자기소개해 보세요. 성격의 장단점 얘기해 보세요. 지원 동기 얘기해 보세요. 이 세 개의 질문이 거의 패키지처럼 나옵니다. 2단계에서는 인성검사를 하게 됩니다. 군에서도 면접장에 가시면 인성검사를 하시게 됩니다. 예, 이 인성검사 후에 인성검사에서 조금은 한 번은 더 스크리닝하고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걸 3면접장에서 심층 질문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인성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인성 질문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인성 질문에서 조금 확인해야 되는 것을 심층 구조화 질문 단계에서 하시는 거죠. 자, 인성검사가 끝난 다음엔 어떻게 해요? 상황 질문이라는 걸 합니다. 상황 질문이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인성 면접에서도 상황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상황식 토론 면접이 우리 부사관 채용에서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면접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생소한 게임 면접이라는 걸로 넘어가게 됩니다. 도형을 움직이거나 색깔을 맞추거나 이전에 도형이 어느 칸에 색깔이 칠해져 있었는지를 어마무시한 기억력을 가지고 우리가 막 그걸 따라해가지고 도형의 위치를 추적해나가는 어려운 게임 면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면접이 끝난 다음에는 인성검사에서 재확인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심층 과정으로 질문하는 질문 단계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단계를 좀 보면 여기 써 있죠. 준비 시간이 있고 답변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 스크린 화면에 준비 시간과 답변 시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하고 초침이 자 생각 시간, 준비 시간을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 시간이 딱 끝나고 나면 답변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럼 생각 시간 60초, 답변 시간 90초. 자기소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보면서 한번 정리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는 이제 정말 답변해도 되겠다라고 하면 딱 버튼 누르면 내가 실제 90초 안에 답변을 하면 되는 거죠. 시간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소개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스타트가 돼요. 스타트가 되면 별의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너무 떨려요. 근데 사실 AI 면접은 어떻게 해요? 컴퓨터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잔꾀가 생기냐면 아, 나 너무 떨리는데 다 써가지고 그걸 읽으면 되겠네. 그러면 나 까먹지도 않으니까 다 되잖아. 그렇게 해서 컴퓨터 옆에다가 종이를 붙여놔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지금 쳐다봅니다. 1번 방식으로 쳐다볼게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제 눈을 잘 보십시오. 1번 방식입니다. 됐습니까? 자, 2번 방식으로 쳐다보겠습니다. 자, 2번 방식입니다. 자, 1번과 2번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네, 그건 바로 시선 처리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1번은 제가 카메라 렌즈를 정확하게 쳐다봤을 때의 느낌이에요. 2번은 제가 옆에 카메라 렌즈 옆에 종이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1번과 2번의 제 아이 컨택의 분명한 차이를 느끼셨을 거예요. 만약에 그걸 못 느끼셨다면 다시 되돌리기 해서 보세요. 1번은 그대로 카메라를 보고 있지만 2번은 주변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랑 아이 컨택 안 하는 것들이 다 눈에 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스크립을 보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시선은 정확하게 대화하듯이 카메라를 보시면서 아이 컨택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입 모양도 진짜 너무 안 되는데 썩소는 안 되겠죠. 하지만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통 대화하듯이 입꼬리를 올려주면서 말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성과 발음도 정확한 발음, 그리고 불필요한 단어들, 이런 것들은 빼셔야 돼요. 제가 AI 관련된, 면접 관련된 많은 데이터들을 좀 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막 코 푸는 소리, 그쵸? 막 이렇게 뭐 기침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 평가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갔을 때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관이 컴퓨터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필요하다면 면접관들이 그 영상을 다시 보거든요. 이럴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명확한 전달력, 발음, 속도, 불필요한 어습들은 제거하시는 게 AI 면접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됐죠? 스크립 보지 않습니다 라는 게 이 타이밍에서 되게 중요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소개하고 지원 동기하고 성격의 장단점을 쫙 얘기하고 나면 AI 면접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인성 질문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그 군조직에서 부사관 채용하실 때 인성 검사는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시트가 아니에요. 굉장히 고도화된 심리 검사로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주어지는 인성 검사를 하십니다. 인성 검사를 하시고 나면 이 인성 검사를 데이터로 해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제 심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면접장에 가서 그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성 검사는 어떤 걸 하든지 사실은 동일한 그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해진 시간 안에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문장에 그렇다라고 표시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가령 이런 거죠. 정답이 없으니까 질문을 보고 생각나는 대로 솔직하게 하셔야 돼요. 만약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것처럼 표시를 하게 됐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는 성실하다가 2번에 나왔어요. 근데 한 10몇 번 가면 나는 성실하다가 또 나와요. 근데 저기 50몇 번에 가면 나는 성실하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나는 매사 그 해야 할 일을 제때 해낸다 라는 성실하다와 굉장히 비슷한 문구로 또 나와요. 이렇게 나는 성실하다를 몇 번이고 확인한다고요. 근데 이게 진짜 내 모습이 아니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됐다 저렇게 했다 하면 어떻게 나와요? 이 데이터가? 이 사람 일관적이지 않아요. 이 사람 어느 순간엔 잘 보이려고 하고 어느 순간엔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럼 그 항목의 성실성이 문제가 되면 반드시 3면접장에 가서 심층 면접을 보실 때는 성실함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돼서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든 인성검사나 이런 것들은 내가 평소에 솔직하고 진짜 내 모습인 부분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럴 수는 있겠죠. 진짜 여러분 솔직하세요 그랬는데 진짜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나 되게 다중인격이고 나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나 약간 반사회적이에요. 근데 진짜 솔직하게 하면 인성검사에 드러나겠죠. 그죠? 그래서 물론 그런 분들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진짜 뭔가 인성검사의 답을 선택해야 될 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라 꼭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일관되게 내가 군 조직의 부사관, 그런데 부사관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직급의 간부라면 나는 어떤 초급 간부를 원할까? 어떤 태도의 초급 간부를 원할까? 군이 원하는 인재는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면서 답을 하시는 것도 근데 그게 나하고 비슷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여러분 그렇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반사회적으로 답을 찍을 리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것들은 일관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거짓을 얘기하게 되면 나중에 그 거짓이 면접장에 가서 거짓으로 또 말을 메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세 번째 스텝에 상황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상황 질문은 저는 일반적인 회사의 상황 질문, 그래서 위에 하나만 읽어볼게요. 몇 달 전부터 잡아둔 개인적으로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퇴근 10분 전에 갑자기 팀장님이 야근을 시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군도 군의 상황에 맞춰서 당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상황식 토론 면접 때 한 번 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많이 부사관 면접에서 많이 듣게 될 상황 질문인 거죠. 훈련 시에 상황 전파 내용을 잘못 숙지하고 다른 내용으로 전파한 신병에 대해서 처벌해야 된다면 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할 거고 예방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당신이 부소대장으로 당신의 부대원들과 야외 훈련을 하던 도중에 체력이 약해 매우 힘들어하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소대장으로서 소대 전체가 나아갈 길을 찾고 앞으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환자 한 명에 많은 시간을 쓸 수 없으며 다른 인원들도 모두 지치고 힘들어서 환자를 도와주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답변하시거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토론하는 거죠. 근데 AI 면접에서는 이런 상황 질문들을 주고 답변 시간, 생각 시간 다음에 답변 시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됐죠? 상황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반적인 기업들은 게임 면접을 봐요.
자, 게임 면접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기본 도형이 있거든요. 요 기본 도형의 도형을 옮겨서 완성 도형처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기본 도형을 몇 번을 움직여야 완성처럼 나올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또는요, 동전에 노랑이라고 써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10원이 노란색으로 쓰여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어떤 색으로 쓰여져 있는 색깔에 맞추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순발력 있게 답이 팍팍팍팍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면접 같은 경우에는 무게를 달아서 어떤 게 제일 무거운지 A, B, C, D부터 찾으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면접은 이렇게 색깔 칠해져 있는 요 똑같이 9개 칸에 방금 전에는 여기 왼쪽 1번 칸에 색깔이 칠해져 있었거든요. 이번엔 여기 칠해져 있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앞에는 어디에 색깔이 칠해져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 내가 뭐 그것만 기억하는 사람도 아닌데 엄청 힘든 거죠. 자, 이게 바로 게임 면접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 게임 면접을 하는 분들께 사실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런 AI에서의 게임 면접은 목적이 있어요. 이 게임 면접은 100점을 맞추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게임 면접을 연습해서 100점이 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는 건 사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목적이 뭐냐? 이 게임 면접 다음에 무슨 면접이 있었죠? 인성검사에서 약간 애매한 것들을 묻는 심층 면접이 있었어요. 자, 이 심층 면접을 보기 전에 우리의 지원자들을 약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어려운 게임 면접을 하다 보면 지원자가 이 화면에서 게임을 풀다가 어떻게 하지? 나 틀렸네? 큰일 났네? 긴장하게 돼요. 당황하게 돼요. 그러면 약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뭘 만나게 됩니까? 심층 면접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최초에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인성 면접에서 막 거짓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다. 근데 게임 면접에서 나 몹시 당황했다. 그러면 심층 면접에서 어떻게 될까요? 솔직한 내 모습이 나도 모르게 툭 나오는 거죠. 그걸 기대하고 만든 게 AI의 게임 면접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솔직한 면을 보고 싶은데 그걸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우린 너무너무 프로처럼 그걸 얘기하니까 게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실은 이 사람의 순발력도 보는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도 게임 면접이 보기는 보지만 한편에선 이런 심층 면접 전에 봄으로써 그런 효과도 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게임 면접을 보실 때도 그렇고 AI 면접 전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서 단점 없이 100점을 맞는 게 AI 면접에서 중요하냐. 아니면 일관성 있게 그냥 내가 좀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띄고 내가 정말로 일관적으로 내 강점이 뭔지. 난 되게 당황했어요. 되게 당황했지만 빠르게 대처해서 좀 멘탈이 흔들리고 솔직하게 얘기했지만 순발력 있게 그 상황을 넘어간다. 그러면 AI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 사람 단점 많아서 떨어뜨려야 될가 아니라 이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강점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AI 면접은 어찌 보면 만점 맞는 것보다는 진짜 내 모습에 가깝게 보여주는 것들이 훨씬 중요한 면접의 툴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AI 면접도 그렇지만 우리가 혹시나 비대면으로 면접관을 만나긴 만나는데 정말로 지금 비대면이 되게 많이 일상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면접관을 만났는데 현장에서 못 만나고 카메라나 노트북의 카메라를 통해서 만나야 되는 상황, 뭐 AI 면접 포함. 그럴 경우는 비대면 면접에서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핸드폰 사용을 어떻게 한다든지 카메라의 눈은 어떻게 봐야 된다든지 뒷배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의 설명이 담겨져 있는 굉장히 잘 나와 있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AI 면접의 끝에는 비대면 면접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주의해야 할 예의 범절, 지켜야 할 세팅 방법 등을 함께 알아보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동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뭐 따로 준비할 건 없겠지.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공부를 마케팅팀을 지원한
면접은 실제 대면 면접처럼 단정한 스타일이 좋습니다. 정장이나 셔츠 같은 깔끔한 복장, 그리고 웃음을 머금은 밝은 모습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인크루트 마케팅팀에 지원한 황현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각도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마케팅팀 인턴으로 지원한 뭔가 이상한데?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화상 면접은 화면이 뿌옇지 않게 카메라 렌즈를 닦아주고 역광을 피해 얼굴이 너무 그늘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선 처리를 화상 면접에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렌즈와 눈높이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으며 50c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상반신을 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됐겠지? 긴장돼. 안녕하세요. 어수선한 배경은 참가자가 면접 준비성이 부족하고 불성실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면접을 볼 때 가급적 뒷배경을 깔끔하게 하고 여건이 안 된다면 장소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인크루트 마케팅팀에 지원한 황현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 동안 네? 잘 안 들리시나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떡하지?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다시 자기소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인크루트 마케팅팀에 지원한 황현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혹시 제 얼굴 잘 보이시나요? 어떡하지? 저 지금 인터넷이 끊긴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저 혹시 아직도 제 얼굴 잘 안 보이시나요? 자기소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인크루트 마케팅팀에 지원한 황현동이라고. 면접을 볼 때 스피커로 이야기하면 면접관의 말이 잘 들리지 않고 자신이 하는 말이 전달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기능이 있는 이어폰을 착용해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면접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유선랜을 사용하고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연결이 끊기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면접을 진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번 체크를 해보는 것입니다. 핵심 인지가 되기 위해 제가 나갔던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네, 지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을 홍보하는 잠시만 좀 이따 전화할게. 네, 제가 참여했던 공모전은 사회적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으로 면접을 봐야 한다면 방해금지 모드를 통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은 면접을 보는 자신의 얼굴이나 면접관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노트북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인크루트 마케팅팀에 지원한 네, 지금 잘 들립니다. 네. 네,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을 하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자기소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화상 면접을 어려워하시는 취준생 분들을 위해 인크루트에서 이번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동영상 잘 보셨죠? 우리가 비대면 면접에서 아차! 이건 생각 못했는데 하는 놓친 포인트들을 아주 하나씩 잘 집어서 어떻게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되는지까지 설명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여러분은 AI 면접에 대한 학습을 하셨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그리고 AI 면접까지 이해하셨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실제 진행할 인성 면접과 상황 발표 면접의 강의는 다음 시간 만나서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